영성 식도염은 해부학적으로 볼 때, 여기 위하고 식도가 연결되는 부위에 이게 관략근이 있어요. 이 관략근이 있는데, 이 관략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꽉 조여야 되는데, 이걸 꽉 조이지 못하고 헐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해서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걸로. 뭐 자주 체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배가 아프다, 뭐 그럴 때 뭐 설사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이 아니고 그 좀 다른 증상들이에요. 영성 식도염의 증상은 가슴에서 목까지 꽉 막힌 듯한 어떤 각각함이 많이 나타나고요. 위산이나 음식물이 가슴 위로 역류를 하게 되니까 가슴이 화끈거리거나 쓰리거나 타는 느낌일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은 주로 새벽에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면 방해도 가능하고, 또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 뭐 이물감이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함, 목에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생기니까 또 기침을 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는 목소리가 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목이 칼칼해서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입안에 자꾸 신물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이 이렇게 입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심하면 이도 쉽게 부식될 수가 있어요. 치아 있고, 가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깨는 사람도 봤고요. 자다가 가슴이 쓰려 역류하지 않게 하려고 또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지를 못하고 이렇게, 왜 병원에 가면 환자용 베드가 있던 이게 좀 약간 올려놓고 하듯이 이제 그렇게 자든지, 아니면 베개를 높게 해놓고 자야 잠을 이룰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때는 목조임이 이제 와요. 목조임이 와서 숨차다 헉헉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증상은 아니고요. 다른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네, 있죠. 자, 다시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위장은 근육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이럴 때 역류성 식도염이 오면 당연히 일반 한의원이나 내과에서 약물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장의 외벽이 굳어져서 오는 담적병이 있을 때는 이 역류성 식도염이 약물 치료로만은 해결되지 않지요. 그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정상적인 위장일 때는 음식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외벽이 굳어 있는 담적병인 경우에는 음식이 들어와서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잘 체하고 여기서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되고 막힘 증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막히니까 위에서 자꾸 음식이 들어와도 막히니까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죠? 역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항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부위에 관략근이 있어요. 이 관략근은 평상시의 작용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는 열어서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여기를 꽉 조여서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작용을 해요. 꽉 조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담적병이 걸려서 외벽이 살짝 굳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인 기능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꽉 조이질 못하고 헐렁하게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에 가셔서 내시경을 본 경우에 관략근이 좀 약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우리 이제 미담 한의원에서는 이걸 담적병으로 보고 꽉 조이지 못해서 이게 역류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죠. 담적병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담적병이 걸려서 오는 역류하거나 관략근이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는 반드시 담적 치료를 해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요. 네, 그거는 제가 한 35년째 이제 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 한의원을 찾아온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고민하고, 또 이쪽 한의원, 저쪽 한의원, 내과, 이 병원, 저 병원 다 이제 다녀보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오신다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 사람의 뭐 손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봐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소화기 질환만이라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완전한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오래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용성 식도염도 담적병이 아닌 경우는 뭐 일반 한의원이나 내과에서 하는 식으로 약물 치료나 침 치료, 뜸 치료 뭐 이런 치료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음식 섭취나 어떤 개인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언제까지 치료가 된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분씩 약을 드리면서 경과를 봐가면서 치료를 해보니까 보통 뭐 2, 3개월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적으로 온 경우에는 이 담적 치료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담적 치료는 평균적으로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빨리 낫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 과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담적 치료에 있어서는 그냥 일반 침이나 일반 약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굳은 담적을 녹이고 불리는, 다시 얘기하면은 특수 미생물로 발효시키고 한 그런 특수약이 있어요. 담정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녹이고 불리고 또 이제 치료는 이제 아로마라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통해서 녹이는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을 텐데요. 잘 치료가 안 되시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영성식도염은 뭐 동네 가까운 데서 치료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내가 담적으로 인해서 이게 영성식도염이 잘 안 낫는다 이런 판단이 있으신다면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담적 치료를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요.